자, 어제 최순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벌금 180억 그리고 추징금 73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공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될 때 기재용은 풀어주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고립시켜서 또 이재용 측의 주장대로 요구형 뇌물이었다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이제 이재용과 최순실 박근혜를 분리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등 몇 개 죄를 더 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최순실의 이 재판 결과로 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비슷한 결론을 적용시킬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이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현 정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신동빈 회장이 어제 같은 재판이 있었는데요. 롯데가 K스포츠에 70억을 줬다. 아마 줬다가 또 돌려받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즉, 이번에는 대가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용에게는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신동빈에 대해서는 이 면세점을 허가가 취소된 걸 다시 받게 하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대가성으로 뇌물을 준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롯데는 물론 작전이겠지만 다음날 국제스키연맹 만찬까지도 만들면서 구속을 피하고 안 될 거라고도 좀 생각을 했는데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동빈에게도 똑같이 요구성 뇌물이었지만은 신동빈은 대가를 분명히 했다는 거고 삼성의 이재용은 대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돈을 줬다라는데 어떤 사람은 대가성이 적용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대가성이 적용되어서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벌들도 1등 재벌과 2등 재벌이 확연하게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8월입니까?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서 성주에 있는 이 산에다가 한다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단이 났습니다. 자기 마을과 읍내와 가깝니 어쩌니. 그래서 정권이 어디로 하냐고 좀 헤맬 때 느닷없이 성주의 스카이힐 골프장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는 양 매우 원활하게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결국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부지로 제공된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이거 나중에 롯데 측에도 큰 문제가 될 거고 이건 여러 가지로 모양이 좋지 않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정부는 정한 위치로 밀어붙여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스카이힐 골프장이 땅을 바꾸는 조건으로 대토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제공되었고 그리고 신속하게 주변에 약간의 공사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1차분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5월 대선을 거쳐서 집권하고 난 이후에 사드 문제를 한 두어 달 동안 제기하면서 온갖 것을 파헤치는 걸 봤지요. 사드가 무슨 6개 중에서 발사대 2기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4기가 들어와 있었다는 등부터 보고를 누락했니 안 했니 부터 그 성주 마을 앞에 좌파들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난리 지랄을 떨고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만나러 갈 때 이제 물밑으로 우리 이거 배치할게 하고는 북한이 ICBM 발사하고 핵실험하니까 썩 그냥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요. 롯데에 대해서 중국의 어마어마한 보복이 전방위로 시작됐고 롯데가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에 발을 빼는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차례 보였지요. 롯데가 아마 중국에서 몇 조를 날렸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건데 자 여기서 신동빈이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구속돼야지요. 저는 신동빈이나 롯데 측을 옹호해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무슨 좌파라고 숙골들 일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신동빈은 왜 대가성을 명확하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을까요? 그렇게 때렸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가 한국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희귀한 예라는 거죠. 지금 롯데는 최대 큰 이 IPO 사업, 즉 상장 사업이라고 부르는 호텔 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일본 롯데와의 어떤 이 관계 정리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인수 합병 등 내부의 형제 간의 싸움 또한 지난 몇 년간에 쭉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까지 포함되어서요. 보통 사정이 복잡한 게 아닌데 이 타이밍에 롯데 총수가 구속이 되어버리면 아마 또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롯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최순실에 대한 재판에서도 삼성의 경영권 청탁은 없었다고 2심과 이재용 2심과 똑같은 판단을 최순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최순실에 대한 재판도 같이 진행되어서 최순실에 대해서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청탁을 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과 똑같은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요.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만큼은 롯데가 K스포츠에 70억을 줬다가 돌려받은 부분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의 단독 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롯데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K스포츠의 추가 지원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 포괄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이 잘 하던 면세점을요, 2015년 11월에 탈락시켰죠. 그러니까 롯데가 잠실에서 면세점이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롯데가 또 사활을 걸고 그 로비를 했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가 그 다음에 2016년 12월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재용 2심에서 이 묵시적, 포괄적 청탁이 없다라고 말해놓고 신동빈한테는 명확하게 면세점 허가를 내달라, 그래 해줄게라고 둘이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때려서 넣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재벌 총수들은 걸리는 대로 일단 좀 집어넣어서 넣어놓고 본다. 우리한테 처음부터 잘한 특정한 재벌 몇 사람 빼고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권하고 선거 때부터 가까웠다라는 SK는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독대를 했다고 인정했어요. 거기에서 뭔 이야기를 해도 묵시적 청탁이나 포괄적 청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그냥 국가 경제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만났겠습니까? 그 바쁜 비서실장과 그 바쁜 재벌 회장이요? UAE 레바논 방문을 앞두고요? 이것도 나중에는 밝혀지겠지요. 어쨌거나 신동빈을 집어넣어 놓고, 신동빈은 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롯데가 제일 잘 나갔을 때는 언제? 이명박 정권 때. 잠실에 제2롯데월드 허가도 받았으니까요. 비행장까지 털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롯데가 승승장구했을 때고, 박근혜 정권 때는 그만큼은 아니고 형제간의 분란이나 또 면세점 허가 취소도 겪었지만 결국은 또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들에 대해서 좀 잘 나갔던 롯데는 좀 이번에 손을 좀 봐서 좀 들어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건 알아서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집 짓다가 걸린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회장님 몇 명이 지금 걸려 있지요. 그래서 전부 눈꽃만큼이라도 걸리면 일단은 급을 잔뜩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기조. 근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왜 신동빈은 찍혔을까? 이 정권이 정권 초반부터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사드 배치였습니다.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에. 그리고 좌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몇 달을 난리를 쳤고, 지금 북한에 추종하는 종북 친북 좌파들 친중 세력들은 사드를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한국이 미국과 이 MD나 한미일 미사일 등을 중심으로 한 이 동맹 구도를 강화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요격용 미사일 환방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드라는 상징성이 가진 한미일 간의 MD 강화라든지 군사적 협력 강화 등을 이 친북과 친중들은 매우 싫어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걸 그리 드러내려고 난리를 치고 무슨 국정조사를 해야 되니 전부 집어넣어야 되니 국회에서 뭐 따져봐야 되니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에 관련되었던 국방부의 간부들을 좌천시키고 옷 뺏기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김관진이도 지금 구속되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이 관련해서 이 지난 정권의 국방부 사드 등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곤욕을 많이 치렀지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정권은 중국과 북한에 사드를 감히 배치하겠다고 골프장을 내준 신동빈, 신 회장 입장에서 제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면세점도 취소되고 박근혜 정권하고도 좀 별로 안 좋았으니 중국과의 트러블이 이만큼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박근혜 정권에 좀 잘 보이자. 그때 형제의 난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했으니까요. 아버지하고도 문제가 있고 롯데 무슨 뭐 지분 구조가 어떻고 롯데 최악의 위기였고 면세점 허가는 둘째지요. 그러니 롯데 입장에서는 살자고 정말 중국의 엄포가 있고 협박이 있었지만은 종북 좌파들의 협박이 있었지만은 딱 이 골프장을 제공했던 겁니다. 또 그냥 공짜로 제공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그것보다 좋은 땅을 받았으니까 크게 손해날 일은 없었지요. 좌우간 그 이유가 어쨌든 감히 미군에게 골프장을 상납한 롯데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손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는 이 종북, 친북, 친중, 진영의 의지가 청와대에 반영이 되어서 신동빈 구속으로 나오지 않았나. 자, 신동빈 구속을 판사가 결정을 다 한다. 뭐 그래 생각을 하십시오. 순진한 분들은. 그러면 그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한국에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럼 신동빈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법정 구속이 중요한 타이밍에서 되어버렸다. 그 올림픽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행사도 롯데가 맡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제대로 손 한번 본다라는 앙심인데 그 앙심은 결국은 똑같은 묵시적 청탁이 오고 어쩌고 하는데 이재용은 묵시적 청탁도 안 했고 요구형 뇌물이고 신동빈은 묵시적 청탁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다. 신동빈한테도 요구형 뇌물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한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동빈 부분도 또 몸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동빈은 풀어줄 수 있었어요. 협박에 의한. 풀어줄 수 있었다고 신동빈은. 그런데 신동빈은 구속시켜버렸어요. 이재용은 풀어줬고.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지. 이재용에게는 1심에서는 적용했다가 2심에서는 빼준 묵시적 청탁을 신동빈한테는 그대로 적용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자, 신동빈 회장 몇 달은 살 거라고 보고 2심까지. 2심에서 잘하면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드 앙심이 포함되었다 하면 이게 조금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롯데 내에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신동빈 회장의 구속은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이 한국의 좌파 세력의 과연 보복인가? 아니면 중국에다가 바치는 일종의 북한에 바치는 재물인가? 이런 고민들을 아무도 보도하지 않길래 제가 한번 제기를 합니다.